그렇지. 누구에게나 여행이 있는 거. 이 일상으로 돌아올 한번 볼게요.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크기가 이거하고 이거가 이 사이에가 없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이거 방금 한 건데요. 4번이에요. 역시 선생님은 오늘 연습하고 싶어요. 내가 잠깐만. 오늘 수업은 5번인데 왜 여기로 넘어갔지? 5번. 역시 이건 그렇죠. 이게 맞아요. 맞죠? 빈칸, 이제 첫 번째 줄이 빈칸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갈씩인데, concern of the present. 현재에 대한, the present, 현재에 대한 고민, concerns. 그 고민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loom이라는 것은, loom이라는 것이 희미하게 반짝거리다예요. 희미하게 larger. 뭔 말입니까? 희미하게 보이던데 더 크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라는 말은 진짜로 크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크는데 더 커 보인다는 소리예요. 룸이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약간 술 마시고 이성을 바라봤을 때 잘생겨 보이는 약간 이런 현상이죠. 실제 모습보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현재의 고민이. 뭐보다? potentially greater.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들보다 that lie farther away입니다. 훨씬 더 farther. 또 아빠 하지 말고 아까처럼. 더 멀리 있는 고민보다 지금 현재의 고민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현재의 고민이 미래보다 좀 더 한번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막 여기다 막 쑤셔 넣어보세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현재의 고민이 미래에 있는 잠재적 고민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 이거 아까 또 있는 한 번 더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네가 해봐. 일반적 통역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현재 네가 하라고. 현재의 고민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희미하게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뭐보다? 미래에 놓여 있는 그러한 더 큰 고민보다 더 커 보인다고. 현재에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이. 뭐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거죠. 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뒤의 숙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를 탈출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예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나왔을까? 아니다.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아직 감이 안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면 멈추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부 결정입니다. 누구에 의한? By its nature. 그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이란 그러면 현재의 고민에 대한 의사결정. 이것도 그러면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네요.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 present, 무엇을 표현한다? 여기서는 또 동사죠. 복잡하다. 의사결정은 복잡하다.
그러면 그 위에 있었던 현재의 고민은 미래의 고민보다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은 뭘 표현하려고 나온 거예요? 의사결정이 그만큼 어렵다예요.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가 정답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일반화를 시키는 걸 내가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표현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무슨 설명을 하려고 나왔지? 아,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고민이 미래의 고민보다 더 커 보이고 일부 의사결정은 그 본질적으로 nature 그들의 본질에 의해서 뭘 표현하냐면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복잡성의 많은 변수들 many variables vary가 다양한이니까 그죠? able을 붙이면 variable 하면은 다양성인데 다양한인데 거기다가 s를 붙이면 명사로 변수라고 합니다. 그 많은 변수들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되어야지만 됩니다. align이 무슨 말이에요? 조정이죠. 이렇게 맞추는 거. 자동차 wheel alignment 하면 이게 자동차 앞바퀴 교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교정을 봐야 돼요. 누가? 리더들이 여기가 주체네. 리더들이 to succeed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교정봐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니까. 그래서 compounding difficulties에서 compound가 여러분들 보통 은행에서 이자 표현할 때 compound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복리이자. 계속 쌓여가는 어려움이 또는 어려움을 계속 쌓아가는 것은 is what economist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아니죠. 정보 오버로드라고 불러요. 과적. 너무 많이 실렸다. 정보가 너무 많이 실렸다라고 불리는 것. 이 thing을 여기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보 과적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뭐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뭐가 어렵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를 계속 지금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채야지 이 말을 종합하면 어려움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현재의 고민이 미래의 고민보다 더 어렵고 더 커 보이고 두 번째 따라서 some decision 의사결정은 그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그 복잡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변수가 교정되어야만 할 정도로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려움이 계속 쌓여가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정보 과적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 과적은 where 어떤 곳이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a leader is overrun 된 겁니다. overrunning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리더들보다 더 크다는 소리예요. 리더가 그 정보를 보다 더 크다는 소리예요. 누가 더 overrun이니까 overwhel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verwhelm. 그러니까 내가 짓밟히는 거죠. 나를 치어 넘기는 거죠. 내가 치이는 거예요. 이게 치이는 거. 여러분들 자동차에 치이다가 run over예요. run over. 자동차가 나를 밟고 지나가 버리죠. 근데 얘가 overrun 당한 거예요. 리더들이. 누구에 의해서? 인풋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죠. 전화, 이메일, 미팅 이런 거에 계속 치여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거를 싹 다 합치면 의사결정이 그만큼 어렵다. 이런 것들은 디스트랙트를 할 뿐이죠.
내가 정신이 산만해지고, clutter는 mes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ess. 그 리더들의 생각을 복잡하고 어지럽힐 뿐입니다. 그럼 또 네가 이런 거 조심해라. 얘들아,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선택지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이게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가 또 쟤를 해결책으로 찾지 마. 따라서 정보를 다 정리해야 합니다. 뭐 이거 네가 의견 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만큼 의사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반대로 alternatively, 이와는 반대로 리더들의 정보가 또 뭐 할 수도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그러면은 이걸 뭐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역접입니까? 대조입니까? 아니면 추가입니까? 대조. 한번 봐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형은 짜장면을 좋아해요. 반면에 나는 짬뽕이 좋아요. 대조. 추가. 대조가 맞아요? 추가가 맞아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ut이 그러나인데, 그죠? 우리 형은, 그러면 결국에 우리 형이 짬뽕 좋아하고 내가 짜장 좋아한다는 것은 둘 다 합치면 공통점이 뭐예요? 중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거를 대조로 봐야 돼요? 추가로 봐야 돼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alternative가 alter가 뜻이 뭡니까? 바꾸다죠? 거기다가 neat를 붙이면 번갈아 가면서 alternative하게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정보가 너무 많다. 정보 과다. 과적. 정보 과다. 자, 이와는 달리 리더들의 정보가 only fragmentary. fragment가 무슨 말이에요? fragment. 파편, 조각이에요. 그러면은 얘하고 대조적이죠. 여긴 정보가 너무 많고 얘는 정보가 너무 적고 파편밖에 없어요. 그 파편밖에 없는 그것이 그것이 어떤 걸 유발하냐면, 그 리더가, 이 글을 쓴 사람은 여자인 것 같아요. 리더를 헐로 받았죠. 그 리더가 fill in the gap,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 독해할 때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그 정보의 부족을 자기 스스로 그냥 메꿔버려요. 이러겠지 뭐. with assumption. 그러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자기가 상상으로 채우고 있다. 그러면 정보가 너무 과다하고 정보가 너무 적고, 그럼 얘는 대조로 봐야 돼요? 추가로 봐야 돼요? 아까 이것 자체가 정보가 과다하다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게 나왔죠? 의사결정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얘를 대조로 봐야 돼요? 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추가로 봐야 돼요? 우리 형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난 짬뽕을 좋아해요. 추가예요? 대조예요? 이 글의 주제에 따라 다르죠. 이 글의 주제가 만약에 음식의 성향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글의 주제가 만약에 음식에 대한 성향, 음식에 대한 선호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형하고 내를 대조시킨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다양성을 표현한 건데, 이 글의 요지가 중국 음식은 누구나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형은 짜장면 좋아하는데 난 대조적으로 짬뽕을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는 대조가 뭘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추가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 글의 요지가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라고 말한다면, 정보가 과다한 것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이고 정보가 너무 적은 것도 의사결정의 이유이죠.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요지를 뭘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추가. 정보가 너무 많거나 또는 이와 대조적으로 정보가 너무 적어도 뭐가 어렵다?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누가? 이 글의 소재에서 핵심은 누구예요? 누가? 리더들이.
그러면 얘는 집어넣어보면 뭐로 되느냐?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이해가세요? 그거를 우리 동민이가 맞춘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내면 sometimes without the recognizing them 자기 스스로가 뭐 한지도 모른 채 as such 자기가 이거를 feel in the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이게 자기가 정보라고 생각해요. 정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답을 찍었을 때의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상상으로 자기의 상상으로 문제를 찍고 있다는 것을 조차도 깨달지 못한대. as such 그런 거를 깨달지도 못하면서 without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그 정보를 메꿔버립니다. 그러면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merit 그죠? 특성은 무엇이냐? 그 본질적으로 are not clear cut 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맞아요? 이 두 개를 합쳐보니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걔네들을 그 의사결정, 리더들의 의사결정 절대로 clear cut,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뭐하다? 이러한 디시전은 뭘 포함한다? 바로 competing, 상충되는 왜 클리어 컷 하지 않냐? 상충되는 이점, 상충되는 이익에서 assigned weight 해야 돼요. 그 중요성을 배분시켜야 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말 안 듣는 놈을 잘라야 하기도 하지만 걔네들한테 일도 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상충된 이득을 가지고 본인이 저울질 assign way를 해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클리어 컷 하지 않다고. 그래서 얘가 마지막 결정체로 뭐라고 했냐면 의사결정은 따라서 shade of gray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shade of gray가 뭘 표현한 것 같으세요? 회색. 여러분 회색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흰색과 까만색의 중간. 흰색 밝고 선명하고 black 까맣고 근데 그거의 중간.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소리예요? 희미하다는 소리예요? 이 gray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리어 컷 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하다? 위로 올라가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명확치 않다가 몇 번 선택지에 있습니까? 자, 그럼 오답을 빨리 불러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승준이? 몇 번 하셨어요? 이거 잘 해석을 못했어요. 소정이? 몇 번 하셨어요? 1번 하시는데 리더들은 take initiative.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기 assumption으로 갭을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반드시 솔선수범, initiative, 시작을 해야 되며 그러면서 not only react, 반응까지도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이거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한 react, 반응뿐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딱 상식선에서 도덕적인 대답이죠. 이거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세요? 또 오답 불러보세요. 몇 번 하셨어요? 저 based upon some criterion 보고 5번 찍었다가 동시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랬다가 또 막 이런 단어 되게 좋지 않아요? True leader. 진정한 지도자는 bring out. 무엇을 도출해내야 된다? Best.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In those around them.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이제 각각 다 이렇게 딱딱딱 적어놨죠. 근데 여기서 이걸 딱 고르기가 어려운 거죠. 명확성, clear의 명사죠.
clarity, 명확성이라는 것은 어렵다. 리더들이 obtain이 뭐예요? 얻다. 명확성을 리더가 얻기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만큼 어렵다. 왜? 첫 번째, 리더들에게는 정보가 너무 많기도 하며 때로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 자기의 assumption, 가정을 가지고 다 채워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되셨어요? 칠 번 할게요. 6번 해도 돼요? 6번 해요? 한번 볼게요. 무조건 밑줄 쳐져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sleeping guard를 깨운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원래 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는 문제랑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find, 깨닫게 되죠. 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들의 내면에 있는 critic speakers, 그죠? 그들이 내면의 비판가 critic이, 그죠? speak,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도 가장 크게. 그죠? Around their most deeply felt dream입니다. 가장 speak loud. Around their most deeply felt. 가장 강하게 느낀 꿈에 대해서 for their lives. 자기 꿈, 자기 삶에 자기가 가졌던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에 대해서 내면의 비판가가 가장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말은 얘를 조금 여러분들 in your own words, 너네들이 원래 하던 단어로 좀 풀어서 설명해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이유를까지 해석을 해놓고 나서 설명할게요. Because they feel particularly vulnerable about them. 여기서의 them은 누구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themselves를 써야 되죠. 이 themselves가 아니기 때문에 이 them은 그들,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취약하다, 상처받기 쉽다라고 느낍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가졌던 그 꿈을 말하죠. 꿈. 마음속 가장 깊게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장 자기가 비판이 심하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데 자기가 inner critic이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고 자기 스스로가 가장 크게 자기 스스로를 비판한다고, 자기가 가진 꿈에 대해서. 그들은 the most panic이 뜻이 뭐예요? 그죠? 뭐 공황장애 오듯이 막 패닉이 일어나는 거죠. overwhelming self-doubt가 됩니다. 이거를 가장 경험해요. 자기 스스로 의심하는, 그것도 압도를 하는 이죠. 자기 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nner critic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 이걸 경험하게 돼요. 뭐 했을 때? 그들이 moving toward what they are truly long to do.
여기서 long은 동사죠. long이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죠?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싶었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want죠. 그들이 정말 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에 향해서 나아갈 때 자기가 스스로 의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inner critic들이 결국에는 like 뭐와도 같아요? Guard at the edge of your comfort zone. 이런 inner critic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문제점이죠. comfort zone이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죠. 자기가 자신 있는 영역.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려고만 하면 본인이 수학을 잘해요. 그럼 수학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지점을 나의 이런 두려움이 결국에는 지켜내버려요. 그 말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하도록, 그럼 이 가드는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내가 잘하는 영역에만 지키고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이너 크리틱이에요. 그러면 이너 크리틱은 결국에 이 글에서 좋은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 꿈에 대해서 셀프 다웃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as long as you don't venture, 네가 만약에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force, 어느 방향으로? out of that zone. 네가 잘하고 네가 계속 안전함을 느꼈던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험을 취하지 않으면 the inner critic은 결국에는 leave you alone. 너를 가만히 냅둬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도전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inner critic이 너 스스로를 셀프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네가 뭔가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게 되면 이 셀프 다운은 내가 잘하는 영역을 지키는 가드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얘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 내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도전을 하게 되면 셀프 다웃이라는 것을 끄집고 나와요. 이 셀프 크리틱이라는 애가. 이해 가셨어요? 소정이 오케이? 내용이 쉬웁지는 않아요. 하지만 뭘 한다면 when you approach the edge of your comfort zone, 네가 뭔가 잘하는 데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쉽게 말하면 도전을 하면, 소중히 저거 잘 먹여놨더니 이 새끼가 야 빨리 똑바로 정신 안 차려? 그랬을 때는 test old belief를 해라 이 말이죠. 네가 만약에 도전을 하게 될 때는 따라서 old belief, 너 우리들의 오래된 신념을 끄집고 와라. contemplate change, 그죠? 변화를 고민해봐라. 또는 stretch into playing bigger,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봐라. 그죠? 그러면 you wake the sleeping guard. 여기서의 네의 잠자는 애를 깨울 것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네가 도전을 하려고 하면 또 잠자는 가드를 깨우죠. 이 아까 슬리핑 가드, 여기서 잠자고 있던 가드, 이 가드가 좋은 애였어요, 나쁜 애였어요? 나쁜 애잖아요. 네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면 또 이 셀프 다우트, 네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 잠자고 있었던 이 가드가 딱 나타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냥 하던 거나 해. 라는 말이 몇 번이에요? 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4번. 바로 여기까지만 해석 제대로 하면 끝나잖아요. 네가 도전하려는 너 자신을 못하게 잡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you hold yourself back. 네가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데 hold, 잡아버려요. back, 뒤에서. 그래놓고 from, 뭘 못하게 만들합니까? moving on to a bigger stage, 더 큰 무대로 가는 것을 잡을 것이다. 이해 갔습니까?
뭔가 도전하려고 하면은 가드가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외에 또 슬리핑 가드 하면은 그걸 약간 가드를 부시는 그런 느낌. 아, 여기서는 무슨 표현을 쓴 거냐면 네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도전 정신이 결국엔 너의 잠자고 있는 슬리핑 가드. 여기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Leave you alone. 이게 어머나. 어쩔 수 없어. 수업을 그만둬야 돼요? 시간이 아쉽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에요. 네가 도전을 안 하면, 편안하게 살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안에 있는 이게 벌써 말라버리네요. 내가 엑스맨. 자, 제 초능력입니다. 그 이너 크리틱은 너를 내버려 둔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도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그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냅둔다고요. 근데 네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면 결국엔 너는 그 잠자고 있는 가드를 깨우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도전을 할 때마다 self doubt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그냥 하던 거나 해. 야, 그냥 이러고 살아 그냥. 에이, 뭘 그걸 할 수 있다고. 야, 네가 그냥 그 뭐죠? 애벌레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오답이에요. 오답지에 그게 나오는 거죠. 몇 번으로 가셨습니까? 3분이요. You transform, 그죠? Your inner fear를, 그죠? 정반대잖아요. 뭔가 잠자고 있던 너의 잠재력을 깨운다라는 표현처럼 지금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읽히는 것이 오답이에요. 직독직해를 딱 했을 때 어차피 밑줄을 치는 바가 의미하는 바를 시험 문제로 냈다는 것은 이 문장이 이 글대로 해석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글대로 해석을 하면 오답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사전적 의미가 다 오답이에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겠어요? 설마 이 문제가 이 밑줄친 바를 직독직해 하시오 이 문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저희 두 번째 주 오늘 승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막 계속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를 모르냐면, 자, 이렇게 했으면 이해 갔지? 근데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질문을 하셔야 돼. 승준이가 어제 안 왔을 때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거든요. 잠자고 있던 우리 슬리핑 소저기를 깨워주시네요. 자, 잠 다 깼어. 자기 이름은 귀신같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디 부분이요? 저희 해석이 안 가요. 몇 번째? 아니 그 단어가 몇 번째? vulnerable. vulnerable. 아까 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때는 또 아니 네가 자고 있었어요? 빠졌네 승준아. 아니,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박스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안에가 영향을 받으면 깨지기 쉽다는 표현 네가 얘기했잖아. fragile 네가 얘기했잖아. 이게 이거하고 같은 뜻이라고. vulnerable.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게 inner critic이라니까요. 야, 이게 self doubt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self doubt으로 바뀐 거예요, 단어가 이렇게. 에이, 네가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그런 애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지금. 뭐를 하면? 네가 뭔가 더 큰 거를 도전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악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또 없으면 그 다음 문장. 여러분이 워크북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혼자 해야 되잖아요. 어렵잖아. 내가 도와주면 좀 더 낫지 않아요? 아니요?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자, 이제 알았어요. 한 문제를 빨리 골라보세요. 몇 번 할까요?
7번, 8번. 12? 아, 18. 나도. 아니야 12로 나야. 나 12번 틀렸어. 12. 12가 뭐지? 12. 마지막 문제 틀렸어?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내가 중요하다고 꽂은 것들은 다 넘기고 이건 너무 쉬워서 안 해도 되는데 나 이건 워크북도 복사 안 했어요. 12번은. 알았어. 12번 합시다. 쌤 근데 안 봐요. 왜? 또 이상한 말로 아니 무슨 소리야 날 모르고 딴 거 하셔도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예. 12분 12번 해. 해 그냥 12번. 니네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니네들 궁금한 거 해야지. 맨날하게. 함축적 의미가 니네들이 조금 어려운 거 보구나. 뭔가 문제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긴 한 문장이 너무 편해. 어떤 문장 몇 번째 줄이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갈까 그러면? 라운드 더 팩트부터 인터랙션까지. 거기 보고 멘탈 나가서 뭐야? 그래서 거기 보고 멘탈이 나갔어요? 어디가 있죠? 몇 번째 줄이죠 그게? 라운드 여섯 번째 줄이요. 셋 여기요. 오른쪽 맨 오른쪽 The fact. The fact that 어떻다라는 사실 workers are being asked. 자, 노동자들은 계속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구를 받는데 이거 하라는 요구죠. contribute. 공헌하세요. 집합적 너의 모든 것을 to the production 생산성에 투자하세요. 너의 모든 시간을 collectively 하게 다 하세요. 뭐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에 모든 걸 쏟아부으세요. 라고 요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강요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요즘 갑질까지는 아니지만 업무 환경이 강도가 좀 세죠. 집에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번 코로나 때 쿠팡 직원이 자살했죠. 과도한 업무. 물론 이번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재화, 모든 상품과 모든 서비스의 생산성에 모든 걸 다 투자해라. 라는 사실이 began, 시작된 거죠. reweave. weave가 뭡니까? 이제 재조합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비유법이에요. The fabric. 이거라는 천을 다시 꿰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사실, 무조건 니네 업무에 모든 걸 쏟아 부으세요라는 것이 이렇게 이게 조각조각 나 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어요, 지금. 뭘로 묶어집니까? 사회적. one based. 사회적. from A to B죠. to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를 못 찾은 거냐면 이게 컬로케이션이에요. 얘를 from을 보는 순간 to를 생각하지 못하면 뒤에 가면서 네가 갈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기 A부터 B까지 사회적 패브릭을 지금 위브 시켜준다 그러면 벌써 딱 궁금한 게 뭐여야 돼요? 다시 엮어주고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뒤에 목적어를. 이거와 이거를 엮어준다.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엮어주고 있습니다. A와 B를 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의 큰 틀이 보이죠. 이것은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게 구문, 끊어있기를 조금 할 줄 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로부터 뭐, one, 사회적 one, 여기서 one은 패브릭을 말하죠. 사회적, 그러니까 비유법입니다. 조각이죠. 무슨 조각? Based i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ace.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예요. 여기서는 크게 말하면 public은 직장이고 private은 니네 집이야. 이젠 재택근무를 시켜버려요. 카톡으로 맨날 일하라고 난리쳐요. 토요일날 오후
5시가 됐는데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됐는데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될 다음 주 일의 업무량을 딱 줘버려요. 그러면 주말에 뭐 하라는 소리야? 휴가를 일주일 주고 떠나는데 실제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휴가를 일주일 떠나는데 휴가에 있는 동안에 이메일은 꼭 켜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재택근무 주는 거죠. 그거의 공간을 짜집어줘요. 이제는 이것에 대한 구분 그렇게 해주면 좋다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which network of association, 어떤 협회 또는 advantage, 이득, 이것들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 예를 들면 they may offer to move ahead now function as the organizing force in most daily interaction. 매일매일 대다수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의 interaction, 어떤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 속에서 있었던 힘, 그걸 조직하는 힘으로서의 기능, 그죠? move ahead, 이거 이제 그쪽으로 옮겨갈 것을 offer, 제안합니다. 라는 말은 매일매일 일이다고요. 가장 짧게 말하면 이제는 어디를 가나 다 일을 해야 될 직장과 집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describe it, 이거를 뭐라고 묘사한 겁니까? 여러분 봐봐,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건 나도 알겠는데 얘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잖아요. We have a transition, 우리 지금 옮겨가 타고 있습니다. From, 또 from A to B 또 나왔죠. 사회라는 곳에서 공장이라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대. Society in which there are factory. 공장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회로 되고 있다고요? 사회 자체가 공장이에요. Entire social performs as a factory. 사회 전체가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라는 말을 재진술해 준 겁니다. 누구를? 방금 해석한 이거를 그대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찝어드릴게요. 이 밑에 것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밑에 것에서 보세요. transition은 누구 단어를 바꾼 거예요? 옮겨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from A to B는 이 밑에 있는 from A to B랑 같은 얘기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로 재구조되고 있습니다.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공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그 밑줄이 어디에 있습니까? There are factories, 그죠? There are factories. 그러면 There are factory는 누구하고 누구가 구분되던 사회예요. 아까 위에 있었던 공과 사가 구분되는 사회죠.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가 구분되는 장소가 공장이 많은 사회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지에서 고르면 옛날 사회. 옛날. 바뀌기 전 옛날 모습 사회. 바뀌기 전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선택지에서 골라보세요. 그렇죠. 직장에서만 일을 하면 됐었거든요. 아, 정말 끔찍하죠. 아, 뭔가 좀 아쉬운데. 다들 표정이야. 야, 너는, 시원아, 너는 왜 그런 나쁜 걸 배웠어?